네, 안녕하세요. 성경국어 중대국어 1학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짧게만 드릴게요. 저는 안정혜라고 하고요.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전공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꼼꼼하고 섬세하게 학생 한 명 한 명 관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명회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처음 보는 중대국어 내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점 정리만 딱 해볼게요. 중대국어는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고요. 또 선지 구성이 복합적이어서 꼼꼼하게 선지 독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국어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짧게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중대국어 실제 기출 보여드리면서 시험 분석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국어 공부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컨텐츠랑 관리 방안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국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갈래별로 한번 보면요.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대국어에서 특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하는 부분에 별표를 쳐놨는데요. 특히 문학과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좀 탄탄히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구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학년 때 국어시험 이렇게 나온다 타임라인인데요.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가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또 플러스 프린트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왜 많은지 아시겠죠? 세 가지나 봐야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문학과 문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요. 기말 때는 문법,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고전을 좀 탄탄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이제 성적을 분석한 건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1학년 수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학년은 총 467명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거든요. 10% 정도 안에 들어야 1등급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은 467명 중에 약 46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대국어가 1학년이 총 12반이에요. 그러면 1등급 수 46명을 12반으로 나눠보면 4가 채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반에서 1등, 2등, 그리고 3등 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내신 1등급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시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노란색 보시면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35% 내외 나왔고요. 이제 24년 기준으로 모의고사는 30% 정도 출제됐습니다. 문법에서 25% 그리고 부교재와 외부 지문에서 10% 나왔는데요. 이 외부 지문 10%가 출제 비중이 적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낯선 시나 소설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국어 시험 분석한 거 요점 정리만 딱 해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객관식 26문항에 서술형, 논술형 6문항이었습니다. 총 32문항이었는데요. 중대국어는 또 서술형, 논술형이 6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글 쓰는 연습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필히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국어는 수능형뿐만 아니라 내신형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편이고요. 이따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또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일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범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를 진도를 따로 안 나가세요. 그런데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공부하되 출제는 많이 할 거다 이런 말이죠. 또 복합적인 선지 구성이 특징입니다.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선지 독해를 꼼꼼하게 안 하는 학생은 여기에서 많이 쓰러지거든요. 갈래별로 나누어서 국어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요. 복이 되어 있죠.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안 배운 내용 넣어놓고 보기 독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선지에 적용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3점짜리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면요. 3줄에서 4줄이죠. 만만하지 않게 길고 또 촘촘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문학 개념어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 특징, 이제 수사법을 물어보는 건데요. 영탄법이 쓰였다, 감탄사가 쓰였다 이런 것들은 개념어를 제대로 알고 있니?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탄법이 뭔지, 감탄사가 뭔지, 또 역설법과 반어의 차이는 뭔지 이런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폭풍감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또 외부 지문, 안 배운 내용을 보기에 그냥 딱 넣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윤동주의 길을 배웠는데
보기에서 갑자기 안 배운 윤동주의 참회록이 같이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서술형 문제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문제는 배점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문학 개념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 개념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중대부고 문학은요, 갈래별 특징과 독해법을 제시합니다. 시랑 소설을 같은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갈래별 특징이 뭔지, 그리고 독해할 때 실전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를 정리할 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작품에서 역설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반어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품을 통해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별력 가르는 고난도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출제 예상 작품을 선정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보시면 개념 속속 활동지예요. 시면 꼭 이건 알아야 된다. 소설의 특징은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직접 쓰면서 익힐 수 있게 활동지가 매주 나가고요. 또 그 다음에 갈래별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시랑 소설의 용어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독해를 왜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 개념들 넣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문학은 이제 교과서 해설, 정석적인 해설 따르고요. 문학 개념어를 숙지할 때 예를 들면 표면적 화자다 이런 개념어가 있으면 표면적 화자의 정의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실제 표면적 화자가 나타난 시를 넣어 놓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런 게 표면적 화자구나,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하면 이해를 하는 거겠죠? 암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문제로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요. 시험 범위 들어간 작품들 중에서 예를 들면 소설이면 인물의 특징 알아야겠죠? 또 인물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주제나 글의 성격 같은 거는요.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직접 쓰면서 숙지할 수 있게 활동지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보시면요. 글의 정보량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쵸? 용어의 정의랑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왼쪽 지문은 이제 나무의 나이테 관련한 건데 연륜, 연대, 측정, 표준, 연대기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과정으로 글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논리추론형 문제입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글에 밑줄을 쳐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다음 가의 전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전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식, 암기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보시면 비문학도 수능형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보기가 굉장히 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봐야 될 자료가 4단계 정도 되고요. 많은 단계를 포함하는 외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능형 고난도 문제풀이, 고3 정도 수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비문학을 영역별 특징과 독해 포인트를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예술 지문과 또 과학 지문을 같은 포인트로 두고 읽으면 안 되겠죠. 예술 지문은 이렇게 읽어라. 또 과학 지문은 무엇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 지문부터 심화 지문까지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서 연습을 하고 어휘력 기를 수 있는 과제가 나갑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비문학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문 읽고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엔 제가 직접 제작한 OX 문제를 푸는데 이 OX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 선지가 촘촘하고 한 단어씩 바꿔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OX 문제가 1번부터 30번이면 각 선지별로 낼 수 있는 함정들을 다 바꿔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 바꿔서 낸다든지 혹은 인과관계 바꿔놓는다든지 앞은 맞는데 뒤에는 틀린다든지 이런 문제 유형 중대국어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습을 평소에 이렇게 해놓으면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체화가 됩니다. 실전에서는 훨씬 더 꼼꼼하게 읽고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는 문단별 핵심어 찾기인데요. 이걸 왜 하냐면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학생들에게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핵심어들을 써서 한 문장으로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걸 시킵니다. 중대국어는 서술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글쓰기 연습이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반대로 독해를 할 때도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거야 라고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미시적으로 문단을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 거시적으로 글 내용을 구조도를 그려서 흐름을 요약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핵심어 딱딱 쓰게 하고요. 모르는 어휘는 사전 찾아서 품사, 예문까지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법 공부랑 그 다음에 문맥에서 이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구문 중요하겠죠. 뭐 A뿐만 아니라 혹은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 또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뒤에 왜 뒤에 오는 문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넣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자, 문법 기출 보시면요. 기본 개념 숙지가 중요합니다. 학교 교재뿐만 아니라 프린트 예문 숙지 무조건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또 사례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보기 적용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보기 네모 안에 이제 문법의 정의라든지 원리 같은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읽고 그 밑에 선지의 예문들을 보기 내용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니?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는 단계별로 문법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법 개념 강의실에 와서 저랑 같이 쏙쏙 넣고요. 두 번째는 복습과제를 통해서 그날 당일에 이제 집에 가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빈칸 안에 개념어를 써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풀이 자료가 과제로 나갈 건데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중대국어 1년 공부 어떻게 하는지 타임라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대국어는 2월 28일 금요일 개강하고요. 28일 그리고 3월 7일 이렇게 총 2회차에 걸쳐서 프리넷이 열립니다. 1회차는 서답형 글쓰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훈련할 거고요. 2회차에는 이제 최다 민출되었던 문제 유형 그리고 중대국어에서 1등급을 갈랐던 오답률 베스트 기출문제 풀면서 고등학교 내신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 정도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익힐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본내신이 3월 14일 개강합니다. 시험 범위 문법 완성할 거고요. 미리 보는 중간고사 3회 실시하고 필수 작품 그리고 출제 예상 작품 공부하고 또 마지막에 시험 전에 실제 시험 운영법 실수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런 팁들 제가 다 전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단기 정규가 2회 있어요. 또 기말고사 가면 본격적으로 고전이 중요해지거든요. 시험 범위 문법 완성하고 또 고전 시간 필수 작품들 공부합니다. 또 여름에는 고전 시간 총정리를 통해서 고전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에 관리를 좀 눈여겨봐주세요. 저희 학원 관리 궁금한 거 아시죠? 국어도 영어랑 똑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관리가 들어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시간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리넷시는 2월 28일, 3월 7일 2회이고요. 본 수업은 바로 그 다음 주인 3월 14일 개강합니다. 시간은 모두 금요일 저녁 6시에서 9시 반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